어렵고 그러면 1억을 게임을 왜 하냐고 1억을. 그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서 얘기해. 진단금 나온 거는 지금 기록에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대출금이 줄어들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다녀달라. 내 좀 쉬게.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나는 7억 9백 받는다. 그냥 나는 7억 9백 받는다. 그런 게 어떻게 갔냐면 일을 안 한 상황이라서 병원에 가더라도 옆에서 돌봐줄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이유는 잘못된 뭐, 정보 지식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제가 그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가 지금 게임 얘기하려고. 이거를 게임으로 버텼다. 근데 죄송한데 소장님 저한테 화는 거 있으세요? 저한테 화는 거 있으세요? 저한테 너무 화를 내셔서 없고. 되게 주눅이 들거든요. 되게 주눅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아, 전 무서워요. 진짜 얘기하시는 게 좀 두려워서. 저한테 불리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어를 할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집요한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생각이에요. 네, 김완현, 박명선님 캠프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캠프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남편 김완현 씨는 아내 박명선 씨의 습관적인 거짓말로 인해 캠프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알레르기 있는 거 먹으라는 거는 살인행위예요. 그럼 내가 이게 입을 통해서 이게 들어가면 터져서 죽는다 그랬어. 내가 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남편은 결혼 생활 중 2번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믿지? 이 말도 못 믿고 저 말도 못 믿고. 이대로 살면 내가 괴물이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셨는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니한테 사과를 해야 되냐고. 이어진 아내 측 영상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한테. 네가 거짓말한 게 먼저지. 네가 거짓말하고 거짓말이란 거짓말이 단어를 거짓말. 47번 반복했고 심지어 사과를 했잖아요. 안 했어요. 아니 좀 전에도 했잖아요. 안 했어요. 남편 생각을 하는데 왜 자꾸 죽든 말든 어쩌라고 했다고요. 진심 어린 조언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 난 이거 안 살았으면 좋겠어. 뭐 이거고 저거고 간에. 제가 가만히 완현 씨를 보니까 작은 소년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너무 미안. 달라질 거 하나도 없잖아 여기서. 나는 참고 있었잖아. 하면 소리 지른 거야? 끝까지 참았잖아. 참은 게 소리 지른 거냐고. 모두가 역대급이라고 혀를 내둘렀는데요. 과연 이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조정장님, 이 내용을 조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편 씨부터 말씀 보시죠. 네. 남편분은 아주 지금 인생의 큰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5년 전이죠. 큰 수술을 하고 입원했던 날 친구랑 만나서 술을 마십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분은 본인 혼자 그렇게 아프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죠.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뭐라 그랬냐. 수술을 하고 나서 울면 눈물이 혹시 상처나 이런 데 들어가면 덧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니 입으로 들어갑니다. 네? 눈물이 입으로. 눈물이 상처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입으로. 아, 좋습니다. 입으로로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위험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2번째, 일명 오이 알러지 살인 사건. 아니 남편이 진짜로 오이를 어릴 때 오이를 먹고 굉장히 한 달 동안 구토를 하면서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상당히 이제 오이에 대한 알러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이를 뺀 김밥, 거기에 오이의 흔적이 좀 붙어 있는 것도 먹으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건강상으로도 그걸 아내가 말리지 않고 먹으라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분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2가지 사건, 따라서 이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오이 알러지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알러지 검사 받아보셨나요?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건 아니신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남편분께서 오이 흔적이 조금만 있어도,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캠프 식사에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오이가 들어있었거든요.
남편분이 잘 드셨습니다. 이건 맛있네. 아니 근데 오이를 저기 못 보셨어요? 저는 생오이. 들으셨죠? 생오이. 생오이. 날 오이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못 드시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생명에 지장이 갈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분이 오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내분한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신체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는 위자료 4천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쳤나? 돈이 없는데 4천만 원이면 좀 황당했어요. 네. 폭행은 원래 위자료를 줘야 폭행은 위자료는 나오죠. 폭행은 정부에 나오죠. 따라서 근데 나온다고 나오죠. 하더라도 그 보호 이제 폭행은. 예, 빈도나 뭐 강도나 이런 것들 경위들을 다 보긴 봐야 되는 거고요. 보면 폭행이 그때 한 번인 거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 그때 듣기로는 뭐 여러 번 그랬다라고. 네,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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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큰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고 그리고 퇴원해서 나와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항암 치료랑 그거를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러움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 오이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와이프는 나에 대해서 내 건강이나 이런 걸 죽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질 않네. 그리고 부추기네. 오이를 먹으라고. 이게, 아니 오이를 뭐 말씀해 보시죠. 이게 네. 따로 생각하면 연결할 때 좀 부드럽지 않으니까 제가 다시 좀 그래요? 이야기를 드리면 부드럽지 않았어요? 일단은 해서 어떻게 해서 잠수 타고 안 와서 퇴원 때도 안 오고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좀 빠졌구나.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 설득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데리고 온 거예요 아내를. 그래서 잘 살기로 해서 됐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 바로 복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터져서 아내가 직장을 잃었어요. 주사를 꽂고 회사를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나는 실업급여 받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내가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회사를 다녔거든요. 나 너무 힘드니까 너 일 좀 하면 안 돼? 근데 실업급여 받았어요. 일 좀 하면 안 돼? 이러니까 실업급여 받고 있잖아. 주사를 꽂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실업급여 받는다고 집에서 놀았어요. 내 항암 치료 기간만이라도 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실업급여 받으니까 나는 일하는 거다 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자, 그 완현 씨 그 얘기는 네. 가사 조사할 때도 다 얘기하셨고 그 스토리는. 네네. 예.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뭐 두 분 간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뭐 그래서 이런 그 거에- 얘기 때문에 예. 한 거죠. 왜냐면은 그때 아내는 그 이제 아니, 실업급여를 그러니까 이게 받고 저는 완현 씨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 완현 씨가 섭섭한 얘기는 알겠는데. 서운하다는 얘기. 그럼 뭐예요? 서운하다는 게 아니면 뭐야? 왜 얘기를 해? 그 만약에 이제 그거 이제 뭐죠? 위자료를 얘기를 하시니까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여기서 재산 분할도 그렇고 뭐 위자료도 그렇고 본인 섭섭한 것도 있는데 그게 이어진다는 예를 거죠. 들어서 아까 변호사님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돈 게임으로 1억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제발 일 좀 해달라고 하고 뭐 한 사람인데 본인은 근데 그 와중에 게임 저거 하는데 1억을 날렸다라는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해달라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난 실업급여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사 꽂고 회사 다녔어요. 왜냐면 그게 있어야 둘이 생활이 되니까. 아니 그러기가 앞서 어렵고 그러면 1억을 게임을 왜 하냐고 1억을.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서 얘기해. 진단금 나온 거는 지금 기록에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대출금이 줄어들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다녀달라. 내 좀 쉬게.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나는 실업급여 받는다.
그런 게 어떻게 갔냐면 6개월 동안 간 게 아니고 계속 일을 안 한 거예요. 심지어 일을 안 한 상황이라서 병원에 가더라도 옆에서 돌봐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를 너무 한 번도 안 갔어요. 6개월 동안. 어디 말할 친구도 없고 또 아버지한테 말해봤자 아버지 슬퍼하시고 뻔하고 하니까 조금 컴퓨터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위자료 부분이나 그런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주제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빨리 진행할 건데 살짝 답답하다 해야 되나?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물론 이게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이유는 잘못된 뭐, 정보 지식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제가 그 이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지금 게임 얘기하려고 아직 게임까지 가는 길인가구나. 좀 줄여서 좀 해주세요. 예. 이거를 게임으로 버텼다. 근데 죄송한데 소장님 저한테 화는 거 있으세요? 저한테 화는 거 있으세요? 저한테 너무 없어요. 화를 내셔서 없고 되게 주눅이 들거든요. 되게 주눅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아, 전 무서워요. 진짜 얘기하시는 게 좀 두려워서. 전 무서워요. 진짜 얘기하시는 게 좀 두려워서. 약간 쇼크가 오실 거라 같다고 생각도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 약간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너무 약간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마음 열고 들으시고 지금 천천히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 걸 저 듣고 잠깐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뭐 천천히 드시면 돼서. 우리 소장님이랑 완현 씨 사이에 조정해야 되겠어요. 잠깐 제가 보니까 첫날 했던 얘기, 첫날 했던 행동, 첫날 했던 모습을 똑같이 여기서도 하고 계신데 저희를 떠나서 뭐 선생님들 또 만나시고 할 텐데 본인이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어요.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죄책감이 커요. 죄책감이. 와이프를 때려서 너무 미안. 그게 거짓말이야. 뭘 거짓말이야 그게 거짓말이야. 참았다고? 끝까지 참았잖아. 참으면 소리 지른 거야? 끝까지 참았잖아. 참은 게 소리 지른 거냐고. 끝까지 참았잖아. 저 완현 씨한테 네. 좀 여쭤볼게요. 첫날 했던 얘기를 이렇게까지 여기서 똑같이 하시는 이유는 정말 재산을 분할 제대로 하고 이혼을 하실 의사가 있으셔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계속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이라도 본인 삶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라면 조금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좀 그렇게 하자라고 아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중간에 자기 얘기 다 안 끝났는데 말했다라고 아무튼 본인 그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다 하시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부부 사이 조정을 하는지 소장님이랑 완현 씨 사이 조정을 하는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진정하시고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소장님 모시니까 억울함을 호소한다기보다 혹시나 이 방송 나가면 제가 미친 듯이 욕먹을 게 뻔하니 그래도 약간 방어막은 좀 갖자. 아내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위자료를 기본적으로 폭행과 관련된 사천을 말씀하시니까 오로지 아예 남편분이 부담해야 되는 위자료냐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내분도 좀 그런 책임의 일부가 있으니까 위자료 4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받기가 어렵고 이런 사유에 따라서 위자료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일단 폭행한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100번 천번 그것도 지금 네. 최근 3개월 전까지 그런 거는 앞으로 이혼하든 안 하든 절대 폭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위자료를 갖다가 지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네. 얼마 정도면 제일 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좀 최소한 거를 약속의 의미로만 받고 재산 분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이 생각하는 이 정도는 내가 받으면 괜찮을 것 같다. 3천만. 3천만.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정도만 상징적으로 해놓고 약속을 하고 재산 분할 때 조금 더 다른 면에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는데 어떠세요? 그 부분 약속의 의미로 해보세요. 의미를 부여해도 되거든요. 조정님 말씀 주셨으니까
재산 분할 쪽하고 연계가 되긴 하거든요. 남편 명의 빚이 약 4,100만 원 정도고 아내 명의 빚이 1,800만 원? 예. 네. 요거는 그렇게 따지면 남편 명의 빚이 꽤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남편 명의 빚은 본인이 가져가고, 네. 그렇죠? 아내 명의 빚은 아내가 가져가는 걸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양보를 하는 겁니다. 액수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보증금, 반전세집 보증금이 2천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5대5로 보증금 1,000만 원을 가져갑니다. 각각. 근데 요 1,000만 원을 가져가는 이유는 사실 아까 얘기한 위자료 있잖아요. 위자료를 줄 돈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빚을 갖고 가는데.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그러면 위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하면 그게 그럼 이건 네. 저희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그거는?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는 그러면 말씀 주신 안으로 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아내였다면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하고 거의 뭐 확신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지금 끝이 났는데 네. 이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또 이제 6년 넘게 살아왔고 아직까지 이제 신랑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3개월 정도 유예의 기간을 줘서 신랑이 저를 또 무시하는 발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예상했는 어떤 대답인데 3개월 유예가 뭐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명선 씨가 뭐 헤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런 마음은 없는데 네. 그냥 이제 그렇게 하면은 신랑이 조금 더 잘 지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남편 김완현 씨는 아내 박명선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네.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네. 저에게 귀책 사유가 2가지나 있어서 폭행이나 뭐 1억 원 이제 게임으로 쓴 뭐지 재산 관련해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제가 남의 말을 좀 안 듣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는데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 죄송합니다. 뭐 죄송하실 거 없고 예. 어떻게 보면 그냥 잘 사시라고 보내면 되는데 다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드렸던 어떤 얘기들이고 조언이니까요.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잘 온 것 같아요. 결혼 생활 유지하는 대신에 이혼자 상태 문제가 되지 않고 들어간다. 간다. 사인하셔도 되고 그냥 이름 쓰셔도 되고 서면서. 이상으로 우리 김완현, 박명선 부부의 최종 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